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147개를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대구에는 2012년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중앙교육연수원까지 모두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대구에 내려오면서 생산 유발 효과 2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약 2만 명, 사옥 신축과 본사 직원 2주에 따른 주택건설 파급 효과 약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방문객으로 생기는 부가가치를 1년에 238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돼 올 3월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152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방 이전 대상은 12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지방 이전이 확정돼 절차가 진행된 곳 말고는 지금까지 추가 이전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 전체 명의로 새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확실한 정책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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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공공기관이 좀 더 이전해주고 해서 밤 되면 유령대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막아주시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게. 대구 동구의회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도 연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은행 관련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이후 석 달 동안 꼬박꼬박 지급한 월급이 무려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은 돈은 줬지만 얼마를 줬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박인규 전 DGB 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지난 3월 말입니다. 박인규 전 회장은 4월 30일에 법정 구속까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은행은 4, 5, 6월 석 달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는 급여 등으로 3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이 이사회 특별 결의를 통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사회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다며 회사 돈이 이사들 쌈짓돈처럼 쓰인 게 아니냐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DGB 측은 박 전 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이 등기 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유가 있어 차기 CEO 선임 시기로 예상된 6월까지 기본급의 80%를 지급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회사에 유무형적 손실을 끼치고 자진 사퇴한 CEO에 보수를 지급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습니다. 직무를 안 하는 사람에게 급여와 성과급까지 줬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배임 혐의가 없는지 어떤 불법이 없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죠. DGB 금융 측은 보수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DGB 금융이 그렇게 강조해온 신뢰 회복과 조직 혁신이 말로만 외쳐온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은행 밖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업무 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열립니다. 대구시의회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대부분 먹는 데 쓰고 있다는 보도를 이틀 전 해드렸습니다. 대구 8개 기초의회 사정도 살펴봤더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비는 시의회보다 많았는데 대부분 위탁교육 위주였습니다. 부실한 의정 운영비 사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동구의회는 4년 동안 3억여 원을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썼습니다. 식대 비중이 72.9%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과 10%를 합치면 80%를 넘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식대로 1억 4천여만 원을 써 38.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구를 포함해 식대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두 곳입니다.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는 50%대, 달성구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는 공식 회의가 없는 회기가 아닐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가 0.6%에 그친 교육비 비중이 기초의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구와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교육비가 20%를 넘었고 동구는 2.2%, 달성구는 3.3%에 그쳤습니다. 교육은 외부 위탁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탁 교육의 경우에는 특정한 강사와 특정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탁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치구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회의 의정 운영 공통경비 역시 먹고 마시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한 가지 재료나 한 가지 소재로 오랜 기간 작업하며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지역 중견 작가들이 전시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 세월만큼이나 단단해진 작가들의 전시회를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년 가까이 나무 조각만을 작업한 이상원 작가의 20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다라는 이 작품은 현실 앞에서 추락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자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위 눌림, 빈손, 부질없는 기다림. 작품 제목에서 느껴지듯 작가는 녹록지 않은 우리 삶을 보여주며 역설적으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반어적으로 오히려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고 단지 어떤 그런 과정에 우리는 겪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들은 어떤 좋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화화전, 꽃을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권유미 작가의 28번째 전시회입니다. 우리 전통 재료인 자개와 서양의 재료 유화를 혼합해 동서양의 멋과 조화로움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을 소재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축하를 해주거나 위안이 되는 그런 꽃입니다. 아무래도 생로병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꽃인 만큼 작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작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일관된 작업으로 구축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통해 희망과 긍정을 전달하는 지역의 중견 작가들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경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문경시 동무면 한 주택 뒤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집 출입구를 막아 집안에 고립돼 있던 80대 여성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문경시 점촌동과 상주시 남장동 일부 주택은 마당에 물이 차올라 양수기 등을 동원해 배수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성주군에서도 공장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미 옥계 야은초등학교와 구미 형남중학교, 상주초등학교 4곳에서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모두 3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 4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100여 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급식소 증축과 보수를 위해 개학 이후 A업체가 위탁 급식을 해왔고 이번 사고로 학생들은 도시락을 가져와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철판이 떨어져 뒤따라 오던 차 20여 대의 타이어 등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칠곡군 석저급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158km 지점에서 1톤 화물차 적재함 덮개가 벗겨지면서 가로 20cm, 세로 4m 크기의 철판 3개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차 27대가 철판을 밟거나 낙하물에 부딪혀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차체 하부가 긁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구 경북의 연고를 둔 선수가 금메달 2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2개 등 모두 5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대구 오성고를 졸업한 펜싱 구본길 선수는 금메달 2관왕, 상주시청 사이클 나아름 선수는 금메달 4관왕에 올랐고 경북도청 소속 수영 김서영 선수는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